데크길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요런 데가 나와요. 여기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섬이 민섬이래요. 바위들이 민섬이래요. 여기도 오른쪽에도 바위가 있고, 이 소피스들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 논쟁하는 방법으로 반론수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피스들이 논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반론술이고 그 나머지가 이제 문답법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썼다 그래요. 이게 문답법을 소크라테스만 쓴 게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듯이 소피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논쟁 방법이죠. 그래서 반론술을 알아보면, 반론술은 히라보로 안티로기케라는 말인데, 모든 주장, 그러니까 이걸 로고스라 그러는데 논변이라 그러기도 하고, 모든 로고스에는 반대되는 로고스가 이게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에 따라서 존재의 변증법적 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해요. 존재의 변증법적 존재가 이제 현실이 모순적이라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모순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존재의 변증법적 구조라고 해서, 거기에 따르면 이제 한 로고스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되는 로고스도 있어야 된다고 이제 소피스트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헤라클레이토스 철학할 때 얘기했듯이, 이 로고스는 이게 변하면서도 그 변하지 않는 규칙이란 게 있었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 단편에 보면은 우리는 있으면서 있지 않다, 이런 모순적인 이런 모순적인 게 이제 세계라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은. 그리고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이게 말로는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이게 반대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이 그렇죠. 세계가 이렇게 모순적이라는 것을 헤라클레이토스는 계속 강조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신은 낮이며 밤이고, 겨울이며 여름이고, 전쟁이며 평화이고, 포만이며 굶주림이다. 이런 반대되는 모순적인 면을 가진 것이 신이고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것,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깨어있는 것과 잠든 것, 젊은 것과 늙은 것, 왜냐하면 이것들이 변화하면 저것들이고 저것들이 변화하면 이것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답변 88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철학에 의하면은 이 세상이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순적인 세상을 묘사하려면 한 로고스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되는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소피스트들은 생각했고, 그리고 또 이 파르메이데스의 그 존재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이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파르메이데스의 존재론에 의하면 사유가 실제로 현실에 해당하는 그 사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사유와 존재는 일치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파르메이데스의 존재론도 전부 거부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말이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철학을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커퍼드는 단어들은 정확히 그것들이 지시하는 사물들을 명명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의미가 없든지 해야 한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소피스트들은 두 가지 방편을 취했다. 언어는 전체로서 실제를 보여주는 공식을 제시해야 하며, 언어의 구조는 사물의 구조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경험의 세계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물들이 그 안에서 뭐뭐이며 동시에 뭐뭐이지 않다는 사실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언어 또한 동일한 구조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모든 것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되는 로고스들을 표현함에 의해서 언어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또 그 프로타고라스는 모든 것에 대해 각기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로고스들, 논변들이 있다고 말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가 일련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논변들을 계속해서 제시한 것은 이 두 가지 로고스들에 의해서였으며,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네카에 따르면 한 사람이 어떤 질문에 대해 반대되는 두 입장을 모두 취할 수 있으며 두 입장 모두에서 똑같이 성공적으로 논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바위가 할매바위 또는 난근암이라 그러는데 별로 난근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난근암이래요. 난근축은 너무 짧네. 그래서 이렇게 이 소피스트들이 논쟁할 때 반론수를 썼는데, 이 반론수이란 게 어떤 로고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반대되는 로고스도 있다. 이게 이제 세계의 모순적인 구조를 그대로 따르면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서 이제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반대가 정당하다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이게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해도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이게 어떤 주장해도 반대되는 주장이 유효하니까, 그것도 정당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반론술이 이게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이게 딜레마, 모든 주장에 대해서 딜레마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라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두 가지 해결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반론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 거짓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이제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프로타고라스의 제자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안티스테네스, 전에 얘기했었죠. 견유학파의 그 창시자. 이 사람도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이 사람도 주장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 반대되는 로고스가 있으면 그 부정하는 것은 거짓으로 봤어요. 그래서 반론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부정문은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도 해결했고, 그러니까 한 가지 로고스만 인정하고 나머지 반대되는 로고스는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올바른 어법이라 그래가지고 둘 다 반대되는 두 로고스를 다 인정을 해요. 다 이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둘 다 참이긴 하지만은 한 로고스가 다른 로고스보다 더 우월하고 바르다고 봐요. 이게 이제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바람을 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뜨겁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차갑다 그래요. 감기 환자인 경우에는 뭐 어느 바람을 맞아도 춥다 그러죠. 그래서 두 주장은 같은 바람에 대해서 반대되는 두 로고스죠. 두 주장인데 둘 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인데 여기서 뜨겁다고 말한 로고스가 더 우월한 거죠. 왜냐하면 차갑다고 한 것은 이게 감기 환자이기 때문에 감기는 달고 있으면 안 되죠. 나아야 되는 거고, 이걸 차갑게 느끼는 상태는 병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벗어나야죠. 여기서 열등한 상태라고 봐야죠. 그래서 뜨겁게 느끼도록 건강을 되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모순되는 로고스가 있으면 우월한 로고스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반대되는 두 로고스 중에서 이제 우월한 로고스를 찾는 것이 이제 올바른 어법이라고 프로타고라스는 주장하고, 여기서 이제 수사학이 나와요. 수사학이 이제 우월한 로고스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학에서는 이 카이로스를 중요하게 봤다고 그래요. 카이로스가 전에 카이로스 시간 할 때 제가 많이 했죠. 소피스들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사학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 어떤 주장을 적절한 때 딱 적재적소에 배치해야지, 엉뚱한 데 배치하면은 이게 우월한 로고스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런 적재적소에 로고스를 배치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하고는 좀 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고르기아스도 카이로스를 강조했고 프로타고라스도 카이로스를 강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반론수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도 문답법을 사용했다 그러는데, 이 살펴보면 반론수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재판을 받고 이제 사형을 받고 죽었죠. 그때 그 기소된 죄목 중에 하나가 그 플라톤의 그 대화록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보면, 고발 내용인즉 소크라테스라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천상의 것들에 대해서 사색하는 사람인데다 지하의 온갖 것들을 탐색하기도 했으며 더 약한 논변을 더 강한 논변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우월한 로고스를 취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사용했다는 문답법이 반론수라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여기가 대왕암이네요. 유튜브에서 보고 여기 밑에서 회를 팔길래 회 먹으러 오려고, 이게 연말이나 새해 이렇게 일출 보면서 회 먹으러 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혼자라 가지고 뭐 먹어봤자 맛도 안 나고. 이렇게 다리가 연결돼 가지고 저쪽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저기 해녀분이 자맥질하고 있어요. 해안 바위가 멋있어요.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을 보면은 그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문답법이 이제 반론술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희극 구름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버지가 이제 스트랩시아스고, 이 사람이 이제 빚쟁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한테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문답법을 배워가지고 빚쟁이들 궤변으로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스트랩시아스가 말하기를, 이에게 두 가지 논리를 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더 나은 것과 더 못한 것을 말입니다. 더 못한 것은 옳지 못한 말로 더 나은 것을 넘어뜨리죠. 둘 다 안 된다면 옳지 못한 것이라도 꼭 가르쳐 주십시오. 소크라테스, 그는 두 논리한테 직접 배우게 될 터이니 나는 가겠네. 스트랩시아스, 그러나 명심하시고 이해가 모든 정당한 것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것과 더 못한 것, 이 두 가지 로고스가 있다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게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그
올바른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론술 중에서 올바른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도 문답법도 사실은 프로타고라스의 반론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반론술과 문답법의 차이는, 이 문답법은 짧게 말해요. 길게는 말 안 하죠. 차이라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론술은 길게도 말할 수 있는데 짧게도 말할 수 있고, 근데 문답법은 짧게만 말하는 거. 그게 이제 문답법의 차이 같아요. 반론술하고 차이 나는 게 그 부분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대화편 파이드로스에 보면은 그럴 법한 것들이 참인 것들보다 더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아가 말의 힘을 가지고 작은 것들을 크게, 큰 것들을 작게, 새로운 것들을 낡은 것으로, 또 그 반대로 보이게 했으며 모든 것을 아주 길게 다루는 것과 간략하게 논하는 법을 발견했다. 이게 이제 반론술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답법은 짧게 다루는 것만 의미하는 것 같아요.